네, 오늘이 10월의 마지막 거래일이었는데 외국인 기관의 매도 폭탄에 코스피가 3천선이 또다시 무너졌습니다. 삼성전자도 6만 전장까지 또 주저앉은 상황이고요. 코스닥도 천스닥이 무너진 상황이죠. 변동성이 커졌습니다. 녹록지 않은 시장이고요. 다가오는 11월 증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안병수 리더스 투자 수석연구원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일단은 이번 달 쉽진 않았는데요. 10월 시장 리뷰 한번 해주시고 11월의 전망 간단하게 먼저 짚어주실까요? 네, 우리나라 증시는 기업들이 좋은 실적을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코스피는 3천선과 코스닥은 이제 천선에서 아슬아슬하게 버텨주다가 결국 양지수 모두 이탈한 채 마감이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올해 들어 가장 지루하고 변동성도 심했던 10월이었던 것 같은데 분명한 것은 추세가 상승도 아니고 하락도 아니었기 때문에 순환매 차원에서 거쳐가는 과정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진한 박스권 장세를 이겨내고 11월에 상승 추세로 돌입하려면 경기 민감주들이 시장의 주독 섹터 역할을 해주느냐가 관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한마디로 주도 섹터가 없이 테마성 종목들이 강세를 보였던 시장이었던 것 같은데 호재도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작은 악재도 민감하게 움직이는데 11월 좀 주식시장 움직일 만한 이벤트 찾아봐야 되잖아요. 어떤 이벤트들이 있습니까? 네, 글로벌 이벤트로는 당연히 미국의 FOMC 회의 발표가 될 텐데 최근 미국 경제가 심각한 물가 상승을 겪으면서 불황 속에 물가만 오르는 스태그플레이션 위기에 빠진 만큼 다음 주 FOMC 회의를 통해서 연준 위원들이 어떤 통화 정책을 내놓을지가 글로벌 증시의 방향성을 정하는 데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미국의 10월 고용 지표도 발표가 이제 예정이 되어 있는데 연준에서 통화 정책을 결정할 때 가장 많이 참고로 하는 게 고용 지표입니다. 고용지표 개선은 노동력 부족으로 인한 일부 물가 상승을 해결하는 요인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다음 주는 FOMC 회의와 함께 고용지표까지 중요하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조금 더 주식시장으로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이제 위드 코로나가 시작이 될 텐데 그러다 보니까 리오프닝 관련주에 대한 기대감도 큰 상황이에요. 어떤 쪽을 저희가 좀 중점적으로 볼까요? 네, 다음 주면 이제 우리나라도 위드 코로나 예. 첫 시행 단계죠. 이로 인해서 리오프닝 중 경기 재개에 따른 경기 민감주들이 전방적인 반등을 기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여행 관련주를 보시는 게 좋겠고 우리가 예전부터 생각해 오던 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잦아들게 되면 가장 먼저 하고 싶은 게 여행이었습니다. 최근 미국에서도 백신 접종자에 한해서 누구든 입국을 허용하겠다고 발표를 했고 여러 국가에서도 격리 없이 여행을 할 수 있는 조치가 나오면서 여행 욕구가 더욱더 커지게 되었습니다. 현재 여행 관련주 중에서 노랑풍선이라는 기업은 유럽 지역의 일평균 예약자가 100여 명 정도로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다고 하고 올해 연말까지 이제 예약자 수는 벌써 2,000명이 넘은 상황인데 그만큼 여행 심리가 높아진 상황에서 예약자까지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다면 실적 역시 당연하게 증가할 테니까 기업 성장을 기대해 볼 만한 종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여행업계 1위인 하나투어 역시 매출액이 올해보다 내년에 5배 이상 전망이 되고 있는 만큼 같이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여행 수요 니즈가 충분하다 보니까 관련 업종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셨고요. 메타버스 좀 여쭤볼게요. 요즘에 메타버스하고 스치기만 해도 뭐 올라간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메타버스가 굉장히 인기가 좋은 것 같은데 페이스북도 간밤에 뭐 메타로 사명을 변경하겠다 했어요. 여기서 이제 투자 아이디어를 좀 얻어야 될 텐데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네, 최근 페이스북이 메타버스 사업을 강화해 왔었는데 이제 사명까지 메타로 변경하면서 기업의 인식이 소셜 네트워크가 아닌 앞으로 메타버스라는 기업으로 인식되기를 바란다는 염원을 발표했었습니다. 물론 당장의 빠른 산업 변화는 어렵겠지만 전 세계 최대의 소셜 네트워크 회사가 시장의 판도를 바꿀 준비를 하고 있는 만큼 장기적으로 본다면 메타버스 산업에 대한 전망은 이제 굉장히 밝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국내 관련주 중에서는 넥스트가 유일하게 AI 소프트웨어 이제 개발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는데 전 세계 1만여 개 개발사가 넥스트의 플랫폼을 이용하고 있는 만큼 넥스트와 또 영상 콘텐츠 관련주이면서 메타버스 사업 확대를 준비하고 있는 위지익 스튜디오까지 같이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메타버스 이야기 나눠봤고요. 또 이제 배터리 쪽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LFP 배터리라고 해서 인산철 배터리인데 좀 저가에 테슬라가 이 부분을 채택하고 하겠다고 밝혔고 벤츠도 그러겠다고 지금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LFP 인산철 배터리 관련주 전망을 좀 여쭤봐야 될 텐데 어떻게 보십니까? 최근에 뉴욕 증시는 테슬라가 자동차 기업 중에 최초로 시가총액 1조 달러도 돌파를 하고 천슬라라는 별명까지 나오고 있는데
최근 테슬라와 함께 벤츠도 일부 전기차 모델에도 자사의 배터리를 LFP 배터리로 교체할 방침을 내놓으면서 LFP 배터리 이제 관련주는 꾸준한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LFP 배터리 전체 생산량의 95% 정도가 중국이 차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중국 기업 CATL 등의 부품을 납품하고 있는 기업도 이미 존재하고 있고 우리나라 현대 기아 또한 앞으로 출시될 전기차는 글로벌 시장 흐름에 맞춰서 LFP 배터리가 탑재될 수 있는 만큼 성장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간단하게 이제 다음 달 11월 증시에 대해서 여쭤볼 텐데 어떻게 저희가 좀 11월을 챙겨보면 좋을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요즘 증시가 외국인의 포지션에 따라서 방향성이 결정되는 게 우리나라 증시의 큰 단점이긴 하지만 별다른 뚜렷한 악재가 없는 상황에서 모멘텀이 좋고 또 재료가 좋은 업종이라면 기업들의 실적을 믿고 내가 원하는 목표 주가까지 기다려보는 인내심도 필요한 시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중간중간 어떤 이슈가 나올지 100% 예측하기는 어려운 부분이니까 단기적으로 보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손절가도 명확하게 잡아놓고 대응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안병수 리더스 투자 수석 연구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